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그 발표 토론 미리 주셔가지고 저도 공부는 조금 하고 왔는데요. 일단 우리 김강수 의원님께서 서울시의원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뭐 서울시의회랑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때부터 또 학자금 이자 지원 뭐 조례 뭐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특히 이제 뭐 거대 광역시로서 서울시에 대한 감시 견제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미처 챙기지 않고 있는 어떤 민생복지 의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제안도 하시고 조례도 만들어가는 것은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아쉬운 게, 제 토론문에도 사실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확대하자는데, 또 분권과 자치를 활성화하자는데 요즘 시대 과제고 시대 정신이어서, 더더구나 최근에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다가도 구의 시의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 지금 발표 토론자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사건 침소봉대되어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 토론문에도 써놨는데요. 우리 야당 소속 의원님들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83페이지 보면 최근에 사람들이 생각나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떠올리면 그 자유한국당 소속의 서울 강동구의 신무현 의원이란 분이 있어요. 그다음 충북도의회 이분도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 의원이란 분이 있어요. 그다음 경기도 양평군에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의 송만기 의원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많이 떠올라요. 이분들이 정말 도저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용서 이해할 수 없는 막 망발을 막 하신 분들이거든요. 막 이런 일이 한번 알려지면 갑자기,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갑자기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막 신문이 난다는 분들이 확 늘어납니다. 이성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지방의회가 더 활성화돼야 되고 당연히 정책 인력도 더 지원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막 이런 일만 발생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막 이런 여론이 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뭐 시민단체 상근 일꾼을 떠나가지고 보통의 시민들이 우리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제가 오면서 그 서울시의회는 SNS에 어떤 홍보를 하는가 제가 막 찾아보고 왔거든요. 일단 트위터에는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트위터 아이디를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예를 들면 저희 그 촛불 집회할 때 시민들한테 제가 어떻게 알렸냐면요. 작은 집회 하나, 무슨 작은 안건 하나 있어도 텔레그램 방에 예를 들면 시민단체 공지 채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 상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강동구 상일동에서 하는데 강동구의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 구의회에서 안건 토의할 때, 주요 의사 일정 있을 때, 또는 뭐 조례 제정 논의 있을 때, 조례 개정 논의 있을 때 알려달라는 거죠. 그걸 강제로 알리면 스팸이 되지만 신청받아서 알린다든지, SNS 채널 만들어서 알린다든지, 텔레그램이나 카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공지방 같은 거 만들어 알리는 건 너무나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오시라고 오히려 권고드리고, 이런 안건 있으니까 의견도 달라 그러고, 훨씬 저는 시민 참여형으로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이런 것들을 병행하지 않음으로써 잘 열심히 해놓고도 홍보가 안 되는 저는 지금 저희들이 그 지자체랑 지방의회가 최근에 만들었던 조례들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합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나 민생 문제 관련된 조례들 많이 연구하니까 서울시의회나 인천시에 특히 야당이 집권한 광역의회, 다수당인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 좋은 조례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희망제작소라고 박원순 시장님이 그 시장님 되기 전에 있었던 희망제작소 산하에 조례연구소라는 연구소 있었는데, 그 연구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활성화됐으면, 그런 데서 막 조사해서 발표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좋은 조례 또는 좋은 예산안 만든 거 생색을 훨씬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왜 귀정당께서는 귀정당 소속의 야당 지자체장들이나 야당 지방의회가 만든
훌륭한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느냐. 베스트 10 조례안, 베스트 10 시민 예산안 막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권 능력이 되고 야당이 하니까 바뀌고 있다는 걸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했다는 걸 보여줘라. 맨 토론회 때는 꼭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하는데 그래도 좀 다행히 작년 재작년에 중앙당이 주최해서 참 좋은 지방 정부 사례 발표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 많이 하셔야 돼요. 예산 많이 들여서 그런 거 해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안 들이고도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지금 날마다 뭘 하고 있는지 수시로 알려드리고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는 알아서는 안 되는 이해관계인데 달려드는 뭐 인허가 회의 같은 거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 시의원님들이 인허가 관련 이론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오히려 그런 건 보완이 필요한 건 안 알려주셔도 돼요. 근데 그냥 그 공제도 되고 개방도 되고 시민들이 많이 하면 알수록 좋은 행사 뭐 조례조정 토론 이런 걸 저는 사방팔방의 채널로 물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트위터도 하시고 페이스북도 하는 건 제가 많이 봤죠. 근데 시의회 차원에서 또는 시의회 교섭단체 차원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알리시고 좋은 성과는 더 알리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가 불가피하게 침소봉대된 예지만 뭐 최근에 물을 일으켰던 그 지방 의원들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뉴스가 나와도요. 국민들 머릿속에 우리 지역 주민들 머릿속에 그건 소수야. 극소수야. 실제로 지금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시의원들은 지금도 아마 날 새서 뭘 하고 있을 거야.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 나는 가보고 싶지만 우리 동네에 박홍근 의원님 있으니까 박홍근 의원이 잘할 거야. 박홍근 의원한테 문자가 왔어. 지금 예산 심의 중이라고. 그러면 믿고 시간이 되면 가는 게 시민의 미덕이지만 사실 바빠고 못 가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게 바로 데이즈잖아요. 믿고 박홍근 의원님한테 문자 보내서 그 예산 진짜 그 낭비자리 잘 깎아주세요. 문자 보내고 믿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정치 아닌가요? 이렇게 막 굴러가는 게. 저는 이렇게 되면 그 시의원님과 저희들의 관계도 훨씬 더 그 신뢰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온 7대 의제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정말 애써서 만들고 전국의 시도 뭐 지사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도 의원협의회에서도 애써서 만든 거 연구 용역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국의 정치개혁이나 지방자치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있는 안들에 대해서 우리 손혁재 교수님한테도 제가 예전부터 공부 많이 했지만 대부분 찬성입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뭐 일부 시기상조론도 있는 부분도 있고 오늘 우리 발제한 교수님께서도 조금 뭐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인원을 조정해서 어떻게 해보는 뭐 운용의 묘 같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논란이잖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한 몇 년 전부터는 공감대 상당히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저는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오늘 우리 국민일보 부장님도 오셨는데 언론이나 여론 공론장에서 이것들이 추진력에 속도가 붙으려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응원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도 느껴지고 NGO들도 함께 노력할 겁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또 지방의 차원에서 또 최소한 그 우리 지방의 교섭단체들 차원에서 또 의원님 개개인들도 노력하지만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고 그 많은 좋은 일들도 하고 계신 것들을 시민소통형으로 피드백형으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발전시켜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생색도 많이 내셔야 된다. 저희들도 한번 서울시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경제민주화 민생단체들 모여서 최근에 광역의회에서 만든 경제민주화 민생에 도움이 됐던 뭐 조례 박람회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희도 그렇게 같이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서울시에서 만든 좋은 조례가 있으면 그런 게 알려져야지 또 다른 지방의회로도 이렇게 번져나가잖아요. 그게 안 번져나가기도 해요. 같은 야당 소속 지방의회인데요. 한 3분의 1밖에 안 번져. 예를 들면 생활임금 조례 한 2분의 1밖에 아직 안 퍼져나갔어요. 우리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의회에서도 다수당이 예를 들면 저희들 보면 좀 그런 거 답답하잖아요. 이런 건 빨리빨리 퍼져나갔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삶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또 우리 시의원들과 시민들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저는 이런 저희들이 제안드린 뭐 오늘 제가 예시를 몇 개만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만 훨씬 더 강화되고 보완되면 7대 과제는 좀 더 탄력을 붙을 것이다. 이렇게 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